전문가 입장에서는 부지 선정이 가장 잘 돼야 된다. 부가적으로 집가 상승 요인도 같이 노려보는 것이 좋다. 세 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내 땅이라고 막아버리게 되면 그 땅이 결국은 맹지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오늘 첫 영상에서는 땅 매입 과정에서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지 매입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만 잘 지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부지 선정이 가장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을 해볼 테니까, 건축을 하시고자 하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참조를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일반인들이 농가주택이나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전원주택 및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전원주택이든 세컨하우스가 됐든 수도권에서 멀지 않는 거리에다가 잡으셔야 좋다, 땅을. 그 거리는 한 30km에서 50km 이내 부지 선정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땅 매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원주택 짓고 또 세컨하우스를 짓는 것도 좋지만은 부가적으로 집가 상승 요인도 같이 노려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라. 땅 매입 과정에서는 땅 매입을 하실 때는 한번 계약을 하시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계약 전 단계에서 충분히 발품을 파시고,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땅 매입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원주택 부지는 주로 이제 시골 쪽이시잖아요. 그 부락 동네에 가셔서 이장님이랄지 동네 유지분들하고 조금 친분을 조금 한두 번이라도 쌓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내가 이쪽 동네로 와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데 땅 좋은 게 있으면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훨씬 좋은 가격에, 위치도 또 좋은 위치에, 또 이사를 갔을 때 그 지역 주민들과 교류도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예를 들어 땅을 하나 마음에 드는 걸 보셨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세 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지적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적도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꼭 메모를 해 주세요. 지적도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토지 대장을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토지 등기를 꼭 띄워보세요. 이거는 어차피 계약을 하실 때는 꼭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부지 선정을 할 때에는 불악 주민들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계약은 꼭 부동산에서 하셔야 돼요. 매수 매도끼리 계약을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고, 절대적으로 모든 계약은,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꼭 작성을 하시라. 첫 번째 지적도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을 꼭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도를 띄워 보시면은 그 땅 모양이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 경계선이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꼭 확인을 하시라. 이 경계선을 확인을 하실 때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소개를 받으셨던 불악 주민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셨던,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분들이 설명을 해 주셨던 땅의 모양과 현재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땅의 모양이 일치한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두 번째, 지적도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골길이나 이런 전원주택 부지 쪽을 가서 보게 되면은 도로가 나 있어요. 도심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이제 주로 농로길이겠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길인데, 이 길이 사유도로인지 아니면은 지적도상에 도로로 명기가 되어 있는 도로인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 현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서로가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를 실어 날린다거나 이런 니아까랄지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끔
앞집에서 길을 양보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지인이 들어가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 내 땅이라고 막아버리게 되면 그 땅이 결국은 맹지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큰 아주 난감해지는 이제 상황이 오겠죠.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부동산이라고 소개하셨던 분이 설명했던 땅 모양과 지적도상의 모양이 같나 이거 첫째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이 내가 하고자 하는 땅이 도로에 접해 있는지 접해 있지 않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라. 두 번째는 토지 대장을 제가 확인하시라 그랬죠. 토지 대장상에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냐.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지목이 예를 들어서 대지다, 전이다, 아니면 농지다, 그린벨트다, 뭐 자연 녹지다, 일반 녹지다 이런 거 쭉쭉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목에 따라 가지고 건폐율이 달라져요. 건폐율이라는 거는 땅 면적 대비 몇 프로, 예를 들어 건폐율이 20%다. 그러면 땅이 100평일 경우에 바닥 면적을 20%를 안 칠 수가 있어요, 건물을. 물론 전원주택은 크게 지을 필요는 없겠죠.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지목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은 몇 평인지 이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꼭 토지 대장이 나와 있는 이 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다음에 토지 대장상에 나와 있는 이 주소지로 해서 땅을 계약을 하시겠죠. 그러나 주소지를 꼭 확인을 해 놓으시라. 왜?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서 동일한 이 지번을 띄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대장상에 나와 있는 이 주소 같은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띄어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은 일반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등기부 등본을 띄어가지고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제일로 위에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부에는 이 등기에 대한 소재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소재지라는 건 지번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대장상의 이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대장상의 주소지와 등기부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한지 이걸 확인을 해 보시라.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자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자, 그 땅의 주인의 주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갑구에는. 그 다음에 을구를 보시면은 을구에는 근저당이랄지 지당권 설정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분들의 기록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토지 등기부 등본까지 다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 땅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체크할 수 있는 이 체크는 다 들어갔다.